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. 다 실효성이 없습니다. 사실 피해자 인정을 받는 데까지도 1년 걸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죠.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케이스가 알려지고 하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잖아요. 그래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조금 뭔가 상황이 괜찮아졌는지 도움이 되셨는지. 비율로 따지면 한 20%?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가서 개인의 문제다라고 치부를 해서 아무런 어떤 지원이 없었으면 그냥 내 문제구나 생각해서 더 소가리를 했을 텐데 나 말고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다. 그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맞다. 제가 혜택 받은 거는 그 부산시에서 잠깐 지원금을 준 150만 정도 있었거든요. 그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. 지금까지. 네. 그러니까 긴급 주거 지원 같은 게 있었거든요. 그거 정도를 이제 받았었고 그거 외에는 사실 지금은 다 실효성이 없습니다. 사실. 네. 그건 왜 실효성이 없나요?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입증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이 있거든요. 근데 4가지 요건 중에 이 3가지는 임차권 등기랑 전세 확정 날짜를 확보했느냐,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. 이 3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임대인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1번이에요.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느냐?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갖고 오라는 거죠. 증거를 가져오라. 네.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오냐는 거죠, 세입자들이.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자를 못 받는 거예요, 처음에. 근데 피해자를 못 받다가 언제 피해자를 받냐면 이 건물이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. 그러면은 그 경매를 건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은행인 거예요. 은행이 걸어가지고 대출금 왜 안 갚아? 이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면 그걸 증빙으로 내면 그 소급 적용돼서 4가지가 충족이 되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피해자 인정도 처음 못 받았어요. 처음에는 피해자 인정을 받는 데까지도 1년 걸렸어요. 경찰서에 신고하고 5만 짓거리를 다 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싹 다 했는데도 계속 피해자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. 왜냐면 1번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은행에서 이거 대출금 안 내면 법원에 넘긴다 하니까 그 증빙을 가지고 법원에 내니까 법원에서 오케이 받아주고 그 법원에서 경매 유예 중지 서류를 받아서 피해자 센터에 내면은 1번이 증빙이 돼서 피해자로 인정받는 거예요. 그래서 150만 원 교부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는 돈을 못 받았어요.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은행이 이 사람이 돈을 맞아요. 안 줘요. 이러면 은행이 하면 그게 피해자 맞아요. 되는 거고. 그것도 이상해요.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거 개인 간의 문제잖아. 증빙이 안 된다. 채무 불이행은 개인 간의 문제잖아요. 계속 이런 식인 거죠. 대부분 청년들이 청년 전세 대출을 70% 80%가 최대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서 거의 들어온단 말이에요. 월세자들 제외하고. 그러면 왜냐면 월세자는 상관없어요. 왜냐면 월세자는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그 법원 경매가 넘어가도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은행이 자기의 돈을 가져가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한테 자기 그 월세를 줍니다. 보증금? 그걸 다 주고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은행이 가져가고 남은 전세 순위대로 나눠주는 구조거든요. 그러면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월세자는 사실은 괜찮거든요. 네, 괜찮고 선순위 있는 사람도 괜찮고 후순위에 있는 전세 가진 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. LH가 그 다음에 경매를 들어와서 LH가 이 건물을 사게끔 해서 차액 보증금을 가지고 그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인데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막 사례 떠요. 첫 사례가 몇백 건, 지금 몇백 건 정도 지금 그렇게 LH가 매입을 해서 돌려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. 그런 사람 중에서 다 돌려받은 사람도 있고 실제로 50% 돌려받은 사람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거의 돌려받을 수가 없다. 1억인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나갈래? 1000만 원 가지고 나갈래?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럴 때 LH에서 매입을 해서 10년간 거주하는 형태, 그게 그나마 내가 뭔가 현실을 따졌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겠다. 근데 여기를 선택을 해도 되고 여기를 선택하지 않겠다 하면 그 다른 실제 LH 건물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10년을 무상으로, 근데 관리비나 이런 건 다 내야 되죠. 근데 그것도 LH 신청을 해도 이 경매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게 배드뱅크예요. 지금 나온 게 배드뱅크예요. 실제로는. 경매가 일단 돼야 그거를 네. 이 집에 살든 LH에서 주는 집에 살든 경매가 돼야 보장을 된다는. 그쵸. 그러니까 경매가 계속 경매가 유예되고 언제 될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. 그거를 모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인 거죠.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요즘에는 낙찰 자체가 안 되고 그냥 계류돼 있는 거예요. 이 경매가 법원에 계류돼 있어서 진행이 안 되거든요, 지금 요즘에. 근데 우리는
어쨌든 다 후순위예요. 은행 1순위고 다 후순위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경매 유예하면 다 밀어넣자 해가지고 다 법원에 밀어넣어서 유예가 된 거고, 근데 법원 측에 의하면 올해 빨라도 가을에 된다 했는데 지금 상태로 내년에도 1차 경매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럼 그 당시에는 경매가 빨리 안 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미루는 맞아요, 건데 맞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. 경매가 빨리 되는 게 좋게 된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인 상황이 거예요. 그렇게 돼버린 거죠. 좀 빨리빨리 이렇게 근데 법원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요. 법원에 내가 몇 번 가봤거든요. 그 순차가 있나 봐요. 뭔가 있나 봐요. 그리고 이게 웃긴 거 지금 재판을 받잖아요. 그럼 또 정지해. 뭐 그런 게 있어.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그런 것 때문에.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, 자기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. 내 의지가 아닌데 왜 경매하냐? 나는 이거를 회생시킬 수 있다.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법원은 그래? 이렇게 홀딩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 걸 보면 이제 정책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받았으니까 지금 당장 구제를 해줘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건데, 그렇죠. 평생 너희가 이런 걸 감당하고 사는데 우리가 조금 지원을 채워줄게, 이런 형태인 거예요. 대부분 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0에서 시작을 다시 한다고 하면 뭐 살아갈 수 있지만, 지금 빚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스스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는 동생이 있어요. 네. 그 동생이 지금 막 집을 구하려고 네. 하고 있어요. 네. 그럼 그 동생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저요? 조언이 있다면? 그냥 월세 살아라. 네. 현실적으로.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사실은요, 제가 좀 얘기하려면 SH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보증보험 받잖아요. 그것도 받기 엄청 어려워요.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, 그 SH 이런 데도 지금 부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. 그만큼 그것 모르는 지금 시한폭탄 같은 전세 사기 거예요. 부채가 계속 올라간다는 건 전세 사기 있다는 소리거든요. 보증보험을 받지만, 근데 그 돌려받는데 막 1년씩 2년씩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. 그걸 또 증빙하려고 해요. 증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. 그럴 거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전세살이 한 10년 했거든요. 전세살 10년 하고 이게 다 날라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바엔 월세 살아라. 지금 제가 할 수 있는,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,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. 네. 나는 왜 월세를 안 살았지 이 생각도 사실 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좋게 생각하기에, 지금까지 월세 산 거 다 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, 앞으로 살 월세도 낸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사는 편이에요. 그래야 마음 편하니까. 전세 사기 자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게 있을까요? 정보 공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야 되고,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막 부동산 이런 거 까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인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임대인만 가지고 있는데 내지 않거나 이런 거 되게 많고,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증보험 제도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, 보증보험 제도도 사실은 그 필수가 되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게 호수별로 그 정보를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큼 뭐 다른 호수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중개인이 아까 말했던 뭐 이게 대출 몇 프로인데 이런 걸 듣고 그냥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. 이제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럼 네 문제 아니야 했을 때 내 문제일 수도 있어요. 현 제도에서는 제 문제일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게 꼭 내 문제만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. 나중에 그럼 나중에 이제 전세가 씨가 마르겠죠. 그럼 다 월세 살아야 되고, 그럼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. 그럼 뭐 집은 언제 사지? 뭐 안 사도 되긴 하지만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죠.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, 이런 갭 투자도 사실은 그런 걸 악용하는 것들의 약간 표본이라는 거죠. 청년들 다 임대주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역세권 이런 데다가, 그다음에 자기 그 버는 돈의 한 10% 정도만 이제 내면은 거기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.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. 그래서 지금 임대주택은 조금 다르죠. 왜냐면 이거는 그만큼 양적으로도 보장을 해주고. 충분히 공감해요. 왜냐하면 그런 정도가 돼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, 최소한. 여기도 보면 여기도 지금 9평짜리거든요. 9평에 혼자 못 삽니다. 그게 진짜 그냥 역세권에 있어야 돼요. 청년들은 왜냐면 자차가 없고, 왜냐면 저는 청년 시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괜찮은데, 사회초년생들은 진짜 역세권이 아니면 출퇴근이 어렵거든요. 그리고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공간에 있어도 그 10% 정도 낸다면 충분히, 그리고 그 주거에 대한 비용이 전 청년뿐만 아니라 살아간 모든 그 세대가 10% 정도 내는 게 그렇죠.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라고. 혹시 지금 피해를 입어가지고 좀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네. 그분들한테 좀 같은 피해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? 무조건 피해자분들이랑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뭔가를 해야 되고,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힘들면
그 전세 사기 피해자 피해 지원 센터에 가면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꼭 받아가지고 자기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. 예. 근데 이게 당하면 다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거든요. 뭔가를 그래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되 자기 탓만은 아니다. 예. 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 승리해야 돼요. 운동하시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면 까라앉거든요.